예.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이제 정확히 일주일 남았습니다. 후보들이 어제 대구에 이어서 오늘은 제주도, 충청도를 오가는 이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굳히기에 들어간 걸까요? 어제 대구 연설에 각 후보들의 목소리부터 다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저를 영입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면 내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출신 대통령 두 분이 기약 없이 감옥에 있고 영남 배제론으로 15년째 당대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정입니다. 어제 연설회가 있었던 이 대구 경북 지역은요. 국민의힘에서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가장 많고 투표 참여도도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당권 경쟁을 지켜보는 민심도 꽤 다양했는데요. 저희가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너무 보수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바람 좀 불었으면 좋겠고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사실 저로서는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정치 경험도 별로 없고, 사실은 정치라 하는 것은 좀 경륜과 좀 그런 풍부한 사람들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뭐라도 잘 아시죠, 그죠? 새로운 바람이 불면 좋죠. 근데 준비되지 않은 새로운 바람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구 현장 목소리, 어제 목소리 한번 들어봤는데요. 근데 구자홍 차장, 대구 민심도 뭔가 이준석 후보에게 조금 호의적으로 돌아섰다. 네. 이런 현재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당대표를 결정하는 비율이 지금 당원 투표가 70%고 일반 국민이 30%거든요. 그런데 당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있는 곳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당원들의 표심이 당대표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으로 보면 이준석 돌풍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당원들이 가장 많이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이준석 당대표를 선택할 것이냐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으로 보면 당원의 그 여론이 국민의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이 국민의 어떤 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당원들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지금 지역 전가 또는 지역 그 민심의 그 여론이기 때문에 실제 이런 여론이 이 당원 투표로 이어져서 이변이 나타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언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일단 이준석 돌풍도 대구 경북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의 힘보다 국민의 힘이 실제로 당원의 힘을 이끌어서 견인해서 실제로 국민 여론대로 이 당심을 이끌 것이냐 이것이 가장 막판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사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꽤 자신감이 붙은 모양인데 막판 변수로 지금 꼽히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발언, 강도 높은 발언들이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역전 가능성이 어디서 있는 겁니까? 당원 투표도 조직표가 통하지 않으면? 이준석이 좀 대형 실수를 해야죠. 나한테 달려있다. 본인이 실수한 게 이번 당권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소정석 국장님. 네. 실제로 보면 격차가 제가 뭐 오차 범위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격차가 일단 여론조사는 이렇습니다. 상당하죠. 상당하고 제가 지역 언론 저도 궁금해서 이제 영남 지역 언론 최근에 한 5개 이렇게 쭉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비 경선 이후에 보도된 태도를 보면요.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도가 나오고 있냐면 예비 경선 이후에 부산 경남 지역 현역 의원이 현재 국민의힘에 33명인데 절반 이상이 이준석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옵니다. 현역 의원들 멘트를 따서 사람들이 다 이준석 후보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잠시만요. 그 얘기 조금 더 꼭꼭 씹어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은 영남 지역 언론들이 이준석 후보 쪽으로 뭔가 흐름이 넘어왔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비 경선 때까지는 상황을 좀 두고 보다가 예비 경선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 많이 했지만 어쨌든 당심에서 나경원 후보와 불과 1%포인트 뒤진 사실상 거의 이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당원들한테는 상당 부분 이 일종의 좀 충격을 준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그런 속에서 이른바 세대교체와 정권교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큰 바람과 상징 자본을 이준석 후보가 가져간 거죠. 그래서 2030 세대들은 세대교체라는 쪽에 확 힘을 실어서 이준석 후보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장년 세대 고령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고령층 세대들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정권교체를 바라볼 때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게 좋냐 이런 측면에서의 그 젊은 새로운 변화와 쇄신 그리고 젊은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 부분에 대한 그 흐름이 상당히 거세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걸 뒤집기 위해서는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가 새로운 어떤 아젠다나 그 프레임을 던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는 것들은 있지만 뭔가 새로운 걸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흐름을 뒤집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도 한번 짧게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도 깜짝 등장했습니다. 물론 단 한 번의 여론조사이긴 한데 주관식으로 직접 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준석 후보가 3%, 안철수, 정세균 두 사람보다도 지금 높다는 평가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참 수년째 이렇게 하고 계시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근데 이준석 지금 후보가 단숨에 지금 3%? 이게 이제 사실은 갤럽 조사는 이게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응답자가 누구를 원하느냐 이게 이야기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또 한 1.1%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실효에 따라서 되는데 사실은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40세 이상이 돼야지만이 이 선거권에 있기 때문에 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만큼 이 바람을 실제 타고 있다라는 이제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그동안 그렇게 이름을 알리고 했는데도 5%예요. 근데 저렇게 올라간 걸 보면 그만큼 상당히 바람이 심상찮다.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에 대선에도 못 나가는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정세균 두 사람 지지율로도 제쳤다. 물론 단순한 한 가지 여론조사인데 의미가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